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광주에서 조그만 수선집을 하고 있는 평범한 여자예요. 이곳에서 기쁜 일도 있었고 슬픈 일도 있었는데 참 많은 세월이 지났네요.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남들 다 하고 죽고 못 사는 연애를 했지만 시댁의 반대로 결혼을 하기 힘들었어요. 제가 가난하고 못 배웠다는 이유로 어머님은 결혼을 반대했고 그도 그럴 것이 그 시절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저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죠. 그때 당시 남편은 행정고시를 준비하던 학생이었죠.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쟤는 안 된다. 어느 정도여야지. 고등학교를 다니다 말던 애를 무슨 며느리로 받아들여. 제가 좋다고 하잖아요. 너 고시부터 봐라. 마담 또들이 줄을 설 텐데 제가 눈에 차겠어? 네가 아직은 사회에 안 나가봐서 그래. 다른 여자들이 얼마나 잘났다고 해도 저 수인이 포기 안 해요. 그동안 엄마가 하라는 거 다 했는데 결혼도 제 맘대로 못해요. 엄마가 계속 그러시면 저 그냥 수인이랑 도망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너 지금껏 너 하나만 바라본 나한테 그게 할 말이냐? 그러니까 제 인생 제가 살겠다고요. 아들놈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그게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결국 저희는 모진 반대에도 결혼을 했어요. 매일이 구박의 일상이었지만 남편과 알콩달콩 참 행복하더라고요. 오늘 안 힘들었어? 엄마가 이것저것 많이 시켜서 힘들었지? 아니야, 그래도 아주머니도 계시고 편했어. 어머님이 은근 나 많이 챙겨주시는 거 알아? 처음엔 되게 싫어하시고 미워하셨는데 이제는 그래도 계속 챙겨주시려고 해. 엄마가 말은 그렇게 해도 이제 허락도 했으니 아마 널 가족으로 생각하실 거야. 내 엄마지만 누구보다 잘 알거든. 맞아. 어머님 강한 척 하시지만 되게 여리시고 마음 약해 보이셔. 뭐가 마음이 여리다는 거야? 아주 네가 나한테 안 당해봤지? 어머님 계셨어요. 물 드릴까요? 됐다. 애 공부하고 왔는데 잡아서 수다 떨기는. 얘 피곤한데 채워야지. 네, 그래야죠. 어머님은 근데 왜 나오셨어요? 뭐 드릴까요? 아줌마 보고 사골고 오라고 했으니까 애비 챙겨주면서 너도 먹어. 네? 저도요? 당연하지. 공부하는 애 뒷바라지 하는 것도 보통 일이냐? 네가 체력이 좋아야 우리 아들 공부도 뒷받침 잘해줄 거 아니야. 너 예뻐서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 말어. 그리고 내일은 좀 늦게까지 자도록 해. 어머님 감사해요. 저 요새 매일 꿈뻑꿈뻑 자는 거 보고 하시는 말씀이시죠? 왜 이렇게 졸린지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꼭 일찍 일어날게요. 됐다. 네 나이 때는 원래 잠도 많은겨. 어머니도 잠 많으셨어요? 난 원래가 잠이 없는 사람이야. 다 너 같은 줄 아니? 그래도 네 나이면 한참 졸리고 피곤하긴 하지. 이 큰 살림 도맡아 하려면 그냥 푹 자고 몸 챙기는 게 최고니까 내일은 늦게까지 잠 좀 자. 절 열렬히 반대했던 어머님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나니 어머님은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절 반대했던 게 미안했는지 정말 잘해주려고 하셨고 말은 쌀쌀맞게 해도 늘 저를 먼저 챙겨주셨거든요. 그 마음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어 행복했고 전 그해 임신도 했어요. 아유, 우리 윤성이 아들이면 뭐 얼마나 머리가 좋고 잘생겼을 거야. 우리 며느리 대견하다. 너 내일부터 부엌에도 오지 마. 원래 임신했을 땐 특권을 누리는 거야. 네? 에이, 아니에요.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어머님, 저 몸도 괜찮은걸요. 괜찮아 보여도 체력적으로 힘들 거야.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집에서 태교나 하면서 책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라. 자, 용돈. 야, 부럽다. 수인아. 엄마, 나는 뭐 없어요? 이제 아이 아빠가 될 건데. 참나, 너는 철 좀 들어라. 엄마는 하여튼 할머니 되신 걸 축하해요. 내가 꼭 아이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가 될게요. 그래, 이제 손주도 태어나겠다. 너 시험만 합격하면 여한이 없겠다. 이 엄마 소원 딱 하나, 그것뿐이야.
엄마 걱정 마세요. 철석같이 붙을 테니. 먼저가 네 아빠도 참 좋아하겠다. 네가 이렇게 가정 꾸려서 아이까지 가졌는데 널 그렇게 예뻐하던 네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할까? 어머님, 아버님 생각나시는구나? 그쵸? 제가 옆에서 더 잘할게요. 넌 내가 밉지도 않니? 어머님이 왜 미워요? 처음엔 어머님 참 무서웠는데 지금은 너무 좋은걸요? 그래,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남들 다 아는 아들 요새 나도 해보고 싶었나 봐. 그런데 널 보면 볼수록 미안한 거 있지? 안 그러셔도 돼요. 저 같아도 아마 행씨가 코앞인 아들 옆에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채가 딱 붙어서 결혼한다고 하면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어머님 마음 다 이해합니다. 넌 어쩜 이리 착하니? 고맙다. 그리고 미안해. 앞으로 살면서 다 갚으마. 이렇게 저희 옆에서 건강하게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걸요. 예전 일로 너무 미안해하지 마세요. 그래, 앞으로가 중요한 거지. 우리 앞으로 좋은 고부 사이로 잘 지내보자. 내가 앞으로는 더 잘해줄게. 참 행복했네요. 지지를 못 살아 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제가 이런 호사를 누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행복했고, 남편이 시험에 합격하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첫 출근 날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죠. 네? 의사 선생님 사망이라뇨? 그게 말이 돼요? 아침에 멀쩡하게 출근했는데 어떻게 사망을 하냐고요? 오진이에요. 빨리 다시 뭐라도 해보라고요. 더 이상 심장이 뛰지 않네요. 운명하셨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잖아. 윤성씨, 얼른 일어나봐, 어? 뱃속에 아기랑 놔두고 윤성씨가 이렇게 갈 리가 없잖아. 아우, 하늘도 무심하지. 어떻게 새파랗게 어린 우리 아들이 사망을 하냐고요. 차라리 날 데려가지. 평생 아들만 바라보고 산다는 어떡하라고. 어머님, 저 이제 어쩜 좋아요. 아니다. 이건 꿈일 거야. 우리 윤성이가 우리를 두고 갈 리가 없잖아. 윤성씨, 제발 눈 좀 떠봐. 윤성아, 아니지? 어? 장난인 거지? 네가 이 애미를 두고 갈 리가 없어. 보호자분들, 이제 마음 좀 잘 추스리세요. 결국 남편은 한 줌의 재가 되었고 전 그렇게 미망인이 되었죠. 장례식 도중 시어머니는 4번의 실신을 하게 되고 발인을 참석하지도 못하셨어요. 그리고 발인을 마치고 남편의 옷을 정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님이 벌컥 문을 여셨어요. 나가라 이제. 네? 어머님 어딜 나가라는 거죠? 됐고, 다 필요 없다. 윤성이가 없는데 네가 여기 살 이유가 없지. 그러니까 너도 갈 길 가. 내가 해줄 말은 그것뿐이야. 여기가 제 집이잖아요. 뱃속 아기는 어쩌고요. 어머님 왜 이러세요? 네 애 네가 책임져야지. 그 애 모른다. 윤성이가 없으면 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미련 그만 떨고 이 집 나가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알아서 살아. 제가 어떻게 그래요? 윤성 씨도 없는데 혼자 어떻게 사냐고요. 어머님은 왜 말씀을 이리도 아프게 하세요? 네가 나보다 아프냐? 내 배 아파서 나 내 손으로 장례를 치렀는데 이 마음 네가 알기나 해? 너 보면 우리 윤성이 생각나 미칠 것 같아. 그 애도 보기 싫어. 그냥 나가. 다신 보지 말자. 이거 돈이야. 연락도 말고 이 돈이면 뭐라도 할 거니까 알아서 잘 살아. 무소식이 희소식이니까. 어머님 진짜 독하시네요. 전 그렇다 쳐도 뱃속 아이가 윤성 씨 아이인데 어쩜 이렇게 매몰차게 나가라고 하시죠? 윤성이 아니면 다 무슨 의미가 있니? 다 귀찮다. 짐 정리되면 얼른 나가줘. 너 보기 힘드니까.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제가 딸이 돼드릴게요. 저도 윤성 씨 못 잊고요. 평생 윤성 씨 기억하면서 어머님 옆에 있고 싶어요. 네? 웃기지 마. 네가 왜 내 딸이냐? 너 내가 좀 잘해줬다고 착각하나 본데 네 근본이랑 우리 집 근본이 같다고 생각해? 이게 다 재수없는 네가 우리 집에 시집와서 생긴 일이라고는 생각 안 해봤냐? 내가 꼭 이런 소리까지 해야 나갈래? 너랑 엮이기도 싫다고 이제.
윤성이도 없는 마당에 너같이 무식한 애랑 엮이기 싫으니 당장 꺼져. 거짓말. 지금 어머님이 너무 충격을 받으셔서 그러시는 거지? 이게 다 진심 아니란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머님, 저 기다릴게요. 기다리긴 왜 기다려? 윤성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고 너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살자고. 어머님의 성화에 못 이겨 결국 전 쫓겨났고 무거운 배를 이끌고 방을 구해야 했어요. 그래도 챙겨주신 돈이 꽤나 넉넉해서 집도 구하고 아이도 낳고 1년은 푹 쉴 수 있을 정도였죠. 그럼에도 마음은 한없이 춥고 무서웠어요. 어머님, 저희예요. 그래도 윤성 씨 아들은 봐야죠. 어머님이 저 임신한 거 제일 좋아했잖아요. 이사라도 가든지 해야지. 네 꼴 보고 싶지 않댔지? 네 애 보기 싫다. 데리고 가. 네가 애라도 데려오면 내가 뭐 우쭈쭈 받아줄 줄 알았냐? 어머님, 꼭 이러셔야겠어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윤성 씨가 남긴 아이고 또 어머님도 이제 혼자인데 저 의지하면 좋잖아요. 누가 혼자야? 내가 아무리 혼자여도 너 의지는 안 한다. 생판 남을 왜 의지해? 그러지 마세요. 전 어떻게 살라고요? 각자 알아서 사는 거야. 이게 우리 운명이라고. 윤성이가 없으면 어차피 진짜 끊어질 년이었어. 우린 여기까지야. 혹시나 돈 떨어질 때면 그때 다시 와라. 그래도 우리 아들 아이까지 낳았는데 먹고는 살게 해줘야지. 정말 독하시네요. 빌고 빌어봤지만 어머님은 절 무참히 뿌리쳤고 전 그렇게 또 혼자가 되었어요. 이쯤 되다 보니 세상에 아이와 나 혼자만 남겨진 기분이 들면서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닥치는 대로 일을 배웠고 동네의 수선집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 색시 안 됐다. 내가 사정은 잘 봐줄 테니까 애 어디 맡길 데 없으면 데리고 나와서 일해요. 내가 우리 딸 같아서 그래. 어쩌다 어린 나이에. 감사합니다. 최대한 피해가지 않게 할게요. 일도 하게 해주셨는데 민폐 끼치면 안 되죠. 민폐는 무슨,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서로서로 도우며 일해야지. 나 아기도 아주 좋아하니까 걱정 말고 데리고 와요. 아주 딱해 죽겠네. 주인 아주머니의 아량으로 전 아이를 키우며 일을 했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수인이가 벌써 여기 온 지도 6년이 지났지? 묵묵히 일했는데 그 돈 다 벌어서 뭐 하려고. 우리 아들 뒷바라지 해야죠. 가뜩이나 한부모 가정이라고 수군대는 사람도 있는데 손가락질 받게 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욕을 해? 그런 놈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둘겨. 아, 근데 저기 목욕탕집 아들 있잖아. 한번 만나보는 게 어때? 네? 에이, 제가 무슨 남자를. 전혀 관심 없어요. 이번 생에는 그냥 애만 바라보고 살 거예요. 애 생각을 해야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면 가정조사다 뭐다 할 텐데 애비 없는 애라고 광고할 거야? 요즘 엄마들 무서워서 그런 애랑은 못 놀게 한다지? 수인이 마음이야 내가 다 아는데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앞날 창창한데 재혼도 좀 생각해봐. 아니요, 생각 없어요. 으이그, 목욕탕집 여자가 수인이에 대해 엄청 물어보더라고. 이쁘고 싹싹한데 왜 혼자 됐냐고 하면서 눈독 들이는 것 같더라. 그 집 아들도 한번 갔다 왔는데 자식은 없어. 근데 그 집에 들어가 살면 그래도 애도 아빠가 생기고 그 집에도 자식 하나 생기니까 얼마나 좋아. 한번 만나나 봐. 만나는데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물어보더라고. 난 그저 수인이가 잘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말하는 거야. 아니요, 괜찮아요. 그래, 수인이가 아니라면 아닌 거지. 주변에 재혼 권유도 참 많았지만 전혀 만나보고 싶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이 얘기를 들은 후 얼마 안 있다 목욕탕집 아들은 저에게 엄청난 구애를 했죠. 수인 씨, 다른 거 필요 없고 그냥 수인 씨랑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아드님도 제가 다 책임질 거니까 걱정 마세요. 전 남편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좋으신 분이지만 저같이 애 딸린 여자 말고 좋은 분 만나세요. 아니요, 기다릴게요.
저 정말 좋은 남자거든요. 수인 씨가 얼마나 힘들고 아픔이 있는지 다 이해하니까 저한테 기대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찾아오지 않으셔도 돼요. 에이, 비 오는데 어떻게 그래요?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제가 수인 씨 차 태워다 드리려고 이렇게 세차까지 싹 해놨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처음에는 믿지 않았고 왜 저러나 싶었던 것이 무려 7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구애가 시작되니 저 역시 외면했던 마음이 스르르 해제가 되면서 좋아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무엇보다 아이가 참 잘 따르더라고요. 나도 그럼 이제 아빠가 생기는 건가? 아빠? 유겸이 아빠가 그리워? 나도 아빠 갖고 싶어. 남들 다 있는 아빠인데 나만 없잖아. 아, 그랬구나. 미안해, 유겸아. 우리 유겸이가 아빠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서 엄마는 정말 몰랐네. 목욕탕집 아저씨랑 결혼할 거야? 뭐? 아니, 그런 거 아니야. 난 목욕탕집 아저씨가 내 아빠였으면 좋겠는데. 매일 맛있는 거 사주시고 또 유치원에도 데리러 오시고 너무 좋아. 그랬구나. 엄마랑 목욕탕집 아저씨는 좋은 친구야. 아쉬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그때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아이에게 아빠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말이에요. 사실 못내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저희는 짧은 연애를 하고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내 아빠에게 참 죄책감이 들고 미안한 마음만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왜 나를 두고 가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저 제가 힘든 것 하나만 생각을 하자 싶었죠. 나이도 어렸으니 참 철이 없었네요. 남편과는 서로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니 연애를 하며 시간을 낭비하기보단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선택한 결혼이었어요. 예, 일어났으면 밥 차려라. 넌 혼자 살아서서 그런지 애가 왜 이렇게 굶떠? 아, 네, 어머님. 이가 아침 안 먹는다고 하길래 신경 못 썼어요. 죄송합니다. 같은 재혼이라고 우리 아들이랑 같다고 생각 말아라. 내가 미리 말해두는 건데 넌 혹 달린 애 엄마고 우리 아들은 이혼했지만 그래도 애도 없고 총각이나 마찬가지야. 그럼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눈치껏 애한테 알아서 생활하라고 해. 솔직히 니네 애도 가져야 하는데 네 애가 방해될까봐 그게 걱정이다. 이 집안에 시집 왔으면 이 집의 대를 이어야지. 어머님, 저 제 아들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애초에 방해된다 어쩐다 이런 말씀 안 해주셨으면 해요. 이도 사랑으로 아들처럼 품어준다고 했고 또 차별하지 않고 키울 생각입니다. 뭐? 나 가르치니? 너 전시애미한테도 이랬어? 그게 아니라 속상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다른 건 다 따르겠지만 제 아들 그렇게 보지 말아주세요. 참하고 착하다고 해서 좋아했더니만 아주 나를 잡아. 그게 고부 갈등의 시작이었죠. 시어머니는 걸핏하면 저와 제 아들을 못마땅해 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제가 마치 죄인이 된 것 마냥 오히려 더 반기를 들게 되더라고요. 혼자였으면 그러지 않았을 테지만 혹여나 아들이 눈칫밥 먹을까봐 말이죠. 너 이 집에 생활비는 내고 있어? 무슨 생활비요? 우리 아들이 말 안 하냐? 너랑 네 아들 여기서 먹고 자고 하는데 그래도 돈은 내야 할 거 아니야. 너 수선집에서 일도 하는데 넌 그렇다 치더라도 아들 몫은 내야지. 어머니, 이 애한테는 이제 아들이나 다름없는데 지금 제 아들 반값을 내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당연하지. 너야 뭐 결혼했으니 그렇다 치는데 네 아들은 솔직히 우리 집 피도 안 섞였잖아. 내 아들이 착하니까 받아주는 거지. 솔직히 이게 말이 되니? 어머님, 저 왜 허락하신 거예요? 제 아들 제 목숨과도 같다는 거 아시면서 말끝마다 그런 식으로 차별하는 거 저 못 참아요. 입장 바꿔보세요. 당신 어디서 우리 엄마한테 대들어? 아유, 우리 아들 잘 왔다. 저기 대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당신 진짜 그랬어? 아무리 내가 당신을 아주 끔찍이 생각한다고 하지만 어쩜 그래. 한 번만 더 엄마한테 대들어봐.
당신이랑 당신 아들 확 쫓아낼 줄 알아. 여보, 말 다 했어요? 그게 지금 나한테 할 소리예요? 이게 어디서 남자 말에 토를 달아? 어머님이 자꾸 내 아들 이방인 취급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해요? 여보, 진짜 이러려고 나랑 결혼하자고 한 거야? 결혼했으면 그냥 수긍하고 살아. 우리 엄마가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리고 맞는 말이잖아. 솔직히 내 친아들도 아니고. 거봐, 이 집 대를 이어야지 이제. 네 아들 말고. 먹여주고 재워주면 그만이지. 뭘 그리 욕심이 많은지. 너도 참 그러니 팔자가 더럽지. 엄마도 이제 고정하세요. 당신도 알아들었으면 앞으로 엄마한테 잘해. 역시 우리 아들이다. 쟤는 초장에 잡아야 해. 얼마나 팔자가 드세면 과부가 됐겠냐? 그러니까 네가 길을 단단히 꺾어야 한다고. 아주 참하고 말 잘 들을 줄 알았더니만 이건 무슨 말만 하면 토를 달고 아주 마음에 안 들어 죽겠어. 매번 팔자 타령 정말 지겨워요. 제가 이렇게 그럼 살고 있는 것도 제 팔자가 더러운 거네요. 괜히 이런 남자랑 재혼을 해가지고 제가 이런 꼴도 당하고요. 뭐? 당신 막말이 너무 심하잖아. 엄마, 못 들은 척 하세요. 아, 속상해. 아무리 이혼남이라지만 어디 저런 게 꼬여서는. 너 지금이라도 잘 생각해. 솔직히 우리 목욕탕 정도면 뭐 동네에서 다들 부러워하는 정도인데 네가 꼭 남의 애까지 키우면서 이러고 살아야 되냐? 마음에 안 들어 죽겠네.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무엇보다 아들에게 미안했고 또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이러고 있을 시간에 슬픔을 이겨내고 이왕 이렇게 살기로 한 거 악착같이 견뎌보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그날 일을 계기로 저를 쉽게 대하고 윽박을 지르는 일도 많았죠. 아씨, 진짜 재수가 없나. 너랑 재혼하고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는지. 하던 사업도 안 되네. 소주 좀 가져와. 일이 잘 안 풀려요? 엄마 말로는 여자를 잘못 들여서 그런 거라는데 그렇게 이쁘던 네 얼굴도 이젠 실증난다. 뭐라고요? 이제 하다 막말까지. 너랑 네 아들 내가 데리고 살아주는 게 고마운 거 아니야? 솔직히 네 애 아빠 없이 초등학교 갈 뻔한 거 아니야? 이럴 거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았을 뻔했네요. 이러려면 왜 결혼하자고 그렇게 졸랐는지 의문이에요, 정말. 우리 엄마 말 잘 듣고 목욕탕 청소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지. 착각하지 마. 남편은 사업이 풀리지 않을 때마다 저렇게 저에게 막말을 하였어요. 너무 아픈 말이었지만 본인도 힘들겠거니 생각했죠. 아이씨, 이번 달 대출값 진짜 무지막지 하네. 너도 목욕탕 나가서 때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집에서 놀 때가 아니야. 목욕탕 청소하고 집 관리하려면 저도 힘들어요. 때밀이들이 팁도 많이 받고 쏠쏠하다고 엄마가 얘기했는데 네가 뭐라도 해야지. 솔직히 내가 너 데리고 살아주는 건데 네가 서방 울타리 없어서 봐라. 남들이 다 너 우습게 생각하지. 그러니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고. 눈물나게 고맙네요. 그 말 뜻 뭐야? 별거 아니에요. 정말 고맙다는 말이에요. 남편이랑은 싸우기 시작하면 시어머니까지 합세하기 때문에 애초에 제가 싸움을 할라치면 많이 피했어요. 그렇게 늘 힘에 겨워 살고 있는 어느 날 아들과 시장에서 돌아오던 길에 낯익은 실루엣을 보았고 그것은 저의 전 시어머니였어요. 어머니, 저예요, 저. 아니, 그래, 잘 살아있었네. 어디 가서 얘기 좀 하자. 너 얼굴이 왜 이래? 어머님,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너무 보고 싶었는데 찾아뵐 수 없었어요. 혹여나 어머님이 불편해하실까 봐요. 그래, 그땐 미안하다. 나도 내 정신이 아니었어. 내 맘 다 아니? 네, 알아요. 너무 아프지만 제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새 출발하길 바라셔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 알았다면 됐어. 우리 손주가 이렇게 컸구나. 너무 보고 싶고 사무쳤었는데 우리 윤성이를 꼭 닮았네. 네, 성격이랑 말하는 거 하며 다 똑같아요, 어머니. 드릴 말씀이 너무 많은데 참 시간이 야속하네요. 아니야, 맞다. 재혼은 했지? 네, 했어요. 그래, 너 재혼하기를 바랬어.
한참 나이인데 혼자 외롭게 살면 되니? 우리 손자한테도 한부모 가정 말고 좋은 부모 밑에서 크길 바랬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이니?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아니요, 괜찮아요. 남편도 잘해주고 또 시어머니도 잘해주는걸요. 그래,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줘라. 나 그렇게 보내고 두고두고 후회했어. 참, 내가 어질지 못해서 못난 모습만 보인 거 아닌가 싶었거든. 그래도 이렇게 잘 산다고 하니 다행이다. 이제 와서 우리 손자 보고 싶다고 하는 게 참 이기적이지? 아니에요. 언제든 연락 주시면 아이 만나게 해드릴게요. 고맙다. 내가 정말 너 볼 면목이 없는데 이리 따뜻하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윤성 씨 어머님이시잖아요. 그리고 결혼하고 제가 말은 안 했어도 참 많이 좋아했어요. 늘 모진 척 하시지만 속으로 저 얼마나 챙겨주셨어요. 다 알아요, 어머님. 그런 어머님을 잊지 못해서 제가 그때도 참 옆에 있고 싶었는데 그렇게 서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하고 싶은 말이 목구멍에 차올랐지만 어머님께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렇게 헤어졌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전 시어머니와 완전히 비교되는 시어머니가 시장 갔다 늦게 왔다며 화를 내시더라고요. 너 어디 갔다 이리 늦게 오냐? 시장 가는데 그렇게 오래 걸려? 아, 죄송해요. 이것저것 사느라 늦었어요. 출출하셨죠? 너 솔직히 말해. 어디 남자 숨겨둔 거 아니냐? 솔직히 우리 아들 말고 누구 또 만나는 남자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아니, 왜 말 못해? 솔직히 너 과부로 살 때 수선집 옆에 내가 그러던데 너한테 관심 가진 남자들 많다고. 그런 사람도 없었지만 있었다 한들 지금은 결혼도 했는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 철이 펄쩍 뛰지. 그렇게 저 함부로 매도하지 마세요. 아이고, 또 나한테 눈부라리는 거야? 왜 이리 시끄러워요? 너 마침 잘 왔다. 아니, 얘가 시장에 갔는데 통 연락도 없고 늦게 왔잖아. 솔직히 알아? 얘 남자 있는 줄. 어머님,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이게 어디서 엄마한테 큰 소리야. 엄마가 틀린 말씀하셔. 너 솔직히 말해. 남자 있는 거 아니야? 여보,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큰 결심한 거 알면서 그리 쉽게 얘기하냐고요. 그럼 왜 늦게 왔어? 말이 안 되잖아. 시장에 가서 오랜만에 예전 동네에 살던 아는 지인 좀 만났어요. 제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이게 이럴 일이에요? 정말 실망이네요. 다신 늦지 마. 엄마한테 괜한 오해 사지 말란 말이야. 당신은 허구한 날 사업한답시고 늦게 들어오고 술이 떡이 되면서 왜 저한테만 이렇게 타이트한 거죠? 남자랑 여자랑 같아? 여자는 자고로 시집 왔으면 그냥 가만히 집에 들어앉는 게 최고야. 도대체 이러려면 나랑 결혼을 왜 한 거예요? 우리 엄마 잘 봉양하고 집안일하는 식모 필요해서 결혼했다. 왜? 내가 미쳤다고 애 딸린 과부랑 결혼했겠어? 남편의 말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 정말 나한테 이렇게 모질어도 되는 거예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도대체 이렇게 대하냐고요. 내가 고작 이런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그렇게 애썼나 싶은 게 내 자신한테 실망스러워서 그래. 그땐 뭐에 홀렸는지 참나. 저야말로 마찬가지예요. 당신은 나 같은 남자랑 사는 것 자체가 감지덕지지. 아주 보기 겨웠네. 여보, 우리 다시 예전처럼 잘해봐요. 뭐 때문에 이렇게 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더 노력할게요. 애 딸린 과부랑 결혼했다는 생각에 자꾸 손해본 느낌을 지울 수가 있어야지. 내 친구들도 나보고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줄 알아? 그거 들을 때마다 아주 손해본 느낌이라고. 화가 난다고. 여보,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해요? 내가 그때 다시 생각했어야 하는 건데. 사실 결혼하자마자 저렇게 돌변한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확인사살을 받게 되니 너무나도 제 신세가 처량했어요. 그렇게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남편은 사업이 좀 나아졌는지 저에게 막말의 횟수를 줄이더라고요. 한참 사업으로 힘들어하던 남편은 요즘 투자도 잘 받고 잘 돼간다며 바쁜 나날을 보냈거든요. 그래도 밖에서 일을 하며 활력을 찾으니 저에게 막말하는 것도 줄고 참 보기가 좋다고 생각했어요. 얼굴을 보기 힘들었지만 바빠서 그렇지라며 생각했었거든요. 남자가 밖에서 일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솔직히 내가 사업이 잘 돼야 너랑 네 아들도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늦게 들어온다느니 주말에도 나간다느니 그런 바가지 긁을 거면 애초에 관둬. 안 그래요. 당신 일하느라 바쁜 거 뻔히 아는데요 뭐. 그래, 그렇게 생각해야 서로 편하지. 역시 당신은 한번 갔다 와서 그런가? 이해심이 많단 말이야. 하여튼 그런 줄 알고 목욕탕 청소랑 엄마한테 잘하고 있어. 늘 바쁜 남편은 저에게 저렇게 둘러댔었어요. 완전히 믿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양심에 거리낄 만한 행동은 하지 않겠지 라고 생각했었네요. 하지만 동네 미용실에 가서 그동안의 실상을 듣게 되었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그래도 타인의 입에서 들으니 참 처량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애써 모른 척했지만 정말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가에 대해 눈물이 솟구쳐 나오려고 하더라고요. 참, 지금 생각해도 마음이 아프네요. 이렇게 물정을 몰라서야. 그 집 남편 여기 동네 세탁소 운영하는 여자랑 바람났잖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데 몰랐어? 그 집 엄마도 알걸? 네? 바람이요? 아니 몰랐단 말이야? 난 하도 당당하게 팔짱 끼고 다니길래 아는 줄 알았지.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잘못 보신 걸 거예요. 아우, 섹시. 이렇게 뭘 모르네. 동네에서 유명했어. 왜 첫 번째 예언을 했는데? 여자 좋아하는 거 유명하고 그 습관 못 버려. 애 생각하고 살 거면 참고 그게 아니라면 당장 헤어져. 제가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맞다니까. 섹시도 참 안타깝네. 동네 아주머니들의 혀차는 소리에 정말 기가 찼고 집에 와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따져 물으니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너 지금 또 우리한테 눈부라리는 거냐? 대답만 해주세요. 이 여자 있나요? 그래, 있으면 어쩔 거고 또 없으면 어쩔 거야? 솔직히 애 딸린 너 걷어준 것만으로도 고마워해야지. 지금 네가 이렇게 따져 물을 때야? 그래, 당신 웃긴다. 솔직히 내가 여기서 첩을 두던 말던 자기는 고마워해야지. 내가 애도 걷어줬는데. 내가 걷어달라고 사정했어? 어디서 유세야. 진짜 웃긴다 당신. 너 지금 우리 아들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네가 볼 게 뭐가 있어. 팔자 박복한 거 걷어줬는데 이게 큰 소리나 내고 말이야. 어머님도 같은 여자이면서 정말 너무하시네요. 비록 제가 아이가 있더라도 다 괜찮다고 하셨으면서 이제 와서. 그리고 전 제 아이가 제일 소중하거든요. 그렇게 제가 보기 싫고 아이가 미우시면 이제라도 나가드릴게요. 너 나가면 목욕탕 청소는 누가 하니? 어머님의 말에 실소가 터져나왔죠. 아무리 울부짖어도 이 사람들 귀에는 속이에 경일 끼구나 싶은 것이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행동들이 더욱더 가관이더라고요.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 이 사람들 누구야? 너 얼른 방에 들어가 있어. 당신 끝까지 막장으로 가보자는 거구나? 그래, 막장이다. 솔직히 이제 다 알았다며. 그럼 숨길 것도 없지. 너 남편 또 바꿀래? 그냥 참고 살아. 형님이라고 부를게요. 저 오빠가 방 하나 구해줄 때까지 여기서 살 거예요. 나이도 어리면 우리 집 대이어줄만 하겠다. 뭐하고 서 있어? 손님 대접해주지 않고. 어머님. 아니, 기막혀. 진짜 내가 이런 상황에 왜 끼어야 하는 건지 역겹네. 역겨워? 당신 말 다 했어? 그래, 다 했다. 역겨워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곧 이혼하자고 하려고 했는데 1분도 너라는 인간이랑은 못 살겠어. 그럼 나랑 헤어지려고? 너 네 아들한테 상처 줄 수 있어? 당신이랑 계속 사는 게 상처지.
어머, 언니, 너무 흥분하셨다. 저희 깊은 관계 아니에요. 언니가 촌스러워서 잘 모르시나 본데, 저 그냥 오빠랑 재밌게 놀다가 헤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당신 인생도 아깝네요. 어린 것 같은데. 재미없게 사는 것보다 낫죠. 끼리끼리 가지가지더라고요. 됐다. 다 필요 없고 그럼 그냥 이 집에서 나가. 너랑 네 아들만 빠져주면 될 거 아냐. 솔직히 우리 아들이 왜 애 딸린 과부랑 결혼했겠냐? 얌전히 집안 살림하고 애나 낳아줄 여자 필요해서 결혼한 거지. 흠이 있으면 쥐 죽은 늦지 내야지. 지가 뭐라고 그리 잘났다고 본처 행세를 하려고 해? 참나,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 어머님, 말 다 하셨나요? 그래, 다 했다. 어쩔래? 너랑 네 떨거지 저 애 데리고 당장 나가. 어차피 우리도 아쉽지 않거든. 당신도 동의하지? 동의 안 할 건 또 뭐냐? 그래, 뭐 솔직히 너랑 결혼한 거 후회해. 내가 남의 애를 왜 키워야 하냐? 됐고 깨끗이 끝내자. 너랑 네 아들이 밥 먹는 것도 아깝다. 이제 어차피 전 남편도 죽은 마당에 이혼이 우습지. 안 그래? 언니, 이런 소리 듣고도 아직 짐 안 챙겼어요? 같은 여자가 듣기 안쓰럽다. 나 같으면 이 꼴 보기도 전에 도망갈 것 같은데 언니도 참 대단하네요. 아, 저렇게 멘탈이 세서 팔자가 사나워서 참고 사는 건가? 다들 진짜 대단하시네요. 어디 한번 잘 살아봐. 그리고 전 곧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그때 드렸던 말씀 모조리 다 취소해 주세요. 저 지금 제 아들이랑 갑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고 남편은 그 즉시 사색이 되었어요. 투자를 취소한다니.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건데? 너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뭐가? 네가 들은 그대로야.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내 아들과 나는 빠져들일 테니 세 식구 오붓이 사셔요. 아니 아들, 그게 무슨 소리냐? 내 회사에 투자하기로 한 부동산 큰손이 갑자기 모든 투자를 전면 취소하고 나섰대. 나 이제 어떻게 해? 그것만 믿고 무례하게 사업 확장했는데 이유는 수인이한테 물어보라는데. 그래도 남편이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돈 많으시면 회사에 투자 좀 해달라고 철판 깔고 부탁드린 내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너 같은 인간한테 투자한 분이 우리 전 시어머니다. 날 아주 딸처럼 아껴주신 분이었고 지금도 내가 잘 살길 바래서 내 얼굴 보고 오로지 투자해 주신 분이라고. 그런데 이런 나한테 당신들이 어떻게 했어? 그러니 투자 전면 취소하는 게 당연하지. 오빠, 이 언니 뭐라는 거야? 그럼 오빠 개털되는 거야?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상간녀의 머리털을 잡아 뜯었어요. 이거 놓으세요. 왜 이러세요? 어머님 손주 낳아달라고 그렇게 빌고 비실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제 머리를 뜯냐고요. 저 가뜩이나 머리숱도 없어서 힘들다고요. 지금도 하나 때문에 이 사단이 난 거 아니야. 네가 우리 아들 깨어내서 가정 파탄나게 생겼으니 이제 어떡할 거야? 맞다. 다 얘 때문이야. 수인아, 내 말 좀 들어봐. 너 전 시어머니라고 하면 그 죽은 남편의 어머니 말하는 거야? 그럼 다시 말 좀 잘해주라. 어? 나 이제서야 사업 번창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내리막길 가는 거 좀 그 아니잖아. 당신이 자초한 일이야. 날 목욕탕 천선화하면서 집안에 애나 낳아줄 목적으로 결혼했다고? 내가 미쳤지. 그때 왜 당신이랑 재혼을 선택했는지 참 나도 벌 받은 거다. 그치? 네 말대로 이 집 나가줄 테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여자들 실컷 만나고 네 엄마 봉양하면서 살아. 얘 새아가, 내가 미안하다. 네가 이렇게 우리 아들 회사를 추락펴락할 줄 내가 알았니? 내가 다 미안했고 네가 분이 안 풀리면 내가 앞으로 네 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보면 될 거 아니니. 이제는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일 없을 거야. 그러니까 마음 좀 풀고 그 큰손 회장님한테 다시 전화 한번 해봐. 아니요, 됐습니다. 어머님도 애 딸린 이혼녀 찾아보시던지 아니면 이이가 저렇게 여자를 좋아하니까 아무나 데려오면 애나 낳아달라고 하세요. 어머님은 그거면 되잖아요. 갑작스럽게 태세 전환을 하면서 저를 붙잡는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어요.
상간녀는 머리털이 다 뜯긴 채로 벙찐 채로 철푸덕 주저앉았고 갑자기 정신이 번뜩 들었는지 소리를 쳤죠. 지금 다들 뭐 하는 거예요? 나 당신 폭행죄로 가만 안 둘 거야. 뭐? 폭행? 너 어떻게 여자 보는 눈이 이렇게도 없어? 어디서 이런 무식한 애를 데려와가지고 이 사단을 내? 수인이 화 얼른 풀어주지 못해? 아줌마가 나 좋다고 하면서 애 낳아달라고 한 게 엊그제예요. 무슨 무식하다마다야. 내가 무식한 꼴 보여줘? 그래 보여줘. 어디 한번 보자 그래. 말을 마치자마자 상간녀는 시어머니 머리끄덩이를 잡고 패대기를 쳤고 그 꼴을 본 남편은 눈이 돌아 상간녀의 뺨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1시간 전까지 서로 죽고 못 사는 가족에서 물고 뜯는 사람들이 된 모습을 보니 정말 웃음이 나왔어요. 그리고 전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곧장 방을 하나 얻었죠. 그리고 제 생에 정말 없을 것 같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저와 이혼이 두려운 게 아닌 투자 철회가 제일 무서워 보였어요. 너 그 시어머니 연락 안 돼?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철회를 시키냐고. 지금 내 꼴이 말이 아니야. 집이랑 목욕탕 담보로 내가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 줄 알아? 그걸 왜 나한테 말해요? 이혼하자며. 난 이제 당신 사업에 관여 안 해. 미안해. 내가 진짜 미처 몰랐다. 너의 소중함을. 사실 동네에서 너 애 딸린 과부라고 해도 참하다고 소문나고 목욕탕 집에 시집간 거 아깝다고 하면서 다들 수군덕대니까 괜히 꼴 보기 싫고 그랬었어. 그런데 내가 당신 얼마나 좋아했는지 알잖아. 아니? 당신은 이미 나를 모욕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겼지. 당신 엄마도 똑같아. 아 그래. 나한테 하는 것까진 그렇다 치지만 내 아들한테까지 그렇게 눈칫밥 주고 내가 그걸 견뎌낼 거라고 생각했어? 난 내 아들이 목숨보다 소중해. 그래도 네가 우리 아들한테 잘해준 거 그거 하나 생각하고 끝까지 참고 지나가려 했는데 이건 아니지. 이제 다시는 보지 말자. 내 인생에 남자복은 진짜 없나 보다. 이렇게 나한테 빌려올 시간에 은행 가서 대출이나 알아봐. 제발 그럼 투자자 한 번만 만나게 해줘. 전 남편을 뿌리쳤죠. 사실 그날 시장에서 전 시어머니를 만났을 때 시어머니는 제 사정에 대해 꼬치꼬치 물으셨고 남편이 사업을 한다는 것과 어떤 사업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으셨어요. 그리고 발이 넓은 시어머니는 남편 사업이 어렵다는 것까지 알아내요. 저와 제 아들이 그저 잘 살길 바랄 뿐으로 뒤에서 도와주셨던 거예요. 끝끝내 거절했지만 그렇게 해야 마음이 편하다는 시어머니였고 사실 그 뒤엔 저도 도움을 받고 싶은 마음이었죠. 행여나 남편의 사업이 어려워서 저와 제 아들에게 그러나 싶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저 역시 잠깐 도움을 받고 싶었던 것은 사실이었으나 남편과 시어머니의 행동을 보고 정신을 차릴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전 시어머니를 찾아갔어요. 그래, 안 그래도 네 전화 받고 참 궁금했어. 이혼이라니. 말 그대로예요. 제가 잘 살았어야 했는데 이렇게밖에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제 팔자가 참 더럽죠. 아니다. 내가 미안하다. 너한테 그렇게 마지막에 모질게 구는 게 아니었는데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파. 그날도 하고 싶은 말이 산더미였는데 재혼 소식 듣고 이게 맞나 싶었거든. 그래 잘 왔다 내 며느리. 내가 너무 미안했어. 그동안 우리 손자 아둥바둥 키워줘서 고마워. 어머니 보고 싶었고 또 그리웠어요. 어머님과 윤성 씨를 위해 잘 살고 싶었는데 제가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살았네요. 죄송합니다. 저 이제 어머님 옆에서 어디 안 갈래요. 그래, 안 보낸다 이제. 저희는 그렇게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전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이혼 소송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아들도 친할머니라고 하니 더욱 안정화를 찾아갔어요. 아들에게 제일 미안했고 또 잘 따라와 주는 게 고맙더라고요. 난 엄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엄마가 그동안 날 위해 고생하고 키워줬잖아. 그러니까 엄마만 생각해.
우리 아들 벌써 다 컸네. 참 이럴 때 보면 네 아빠 판박이다. 엄마밖에 모르고 엄마만 생각하고. 우리 할머니랑 세 식구 행복하게 살자. 알겠지? 응. 할머니도 너무 좋아. 잘해주고. 또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줘. 할머니한테도 우리 아들이 최고의 선물일 거야. 시어머니는 저와 아들이 살 집까지 마련해 주었고 정말 최선을 다해 서포트해 주셨어요. 전 남편과는 혼인 생활을 길게 유지하지 않아 자연스레 소송 이혼으로 끝이 났고 남편이 유책 사유자였기 때문에 전 소정이 남아 위자료를 챙길 수 있었어요. 물론 상간녀에게도 말이죠. 그리고 남편을 마지막으로 본 날 참 비굴한 모습까지 보여주었어요. 그래, 모든 거 다 내 잘못이라고 해. 그래도 우리 집이랑 목욕탕 넘어가는 거 좀 아니잖아. 어떻게 돈 융통 좀 안 될까? 그래도 우리가 부부로서 인연도 맺었던 사이잖아. 낯짝 한번 두껍다. 하긴 그러니까 나까지 두 번째 이혼이지. 난 당신이랑 부부로 지내온 세월이 다 모조리 없애고 싶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신 찾아오지도 말고 연락하지도 마. 당신이랑 사이에서 애가 없던 게 얼마나 다행인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래, 마음껏 욕해. 아니 때려도 좋아. 그냥 제발 목욕탕 넘어가지 않을 돈 정도만 좀 네 시어머니한테 말해서 해주면 안 되냐? 차라리 그 돈으로 불우유 성금을 하지. 그러면 보람되고 마음이라도 따뜻해지고 말이야. 막노동을 뛰던 때밀이를 하던 알아서 벌어서 갚아. 뭐? 때밀이? 그래, 니네 엄마한테 잘 배웠을 거 아냐? 남편은 정말 허탈한 표정을 지었고 그 모습을 끝으로 악연은 끝이 났어요. 전 정신을 차리고 제대로 살고자 그동안 모아놓은 돈으로 동네에 수선집을 차렸죠. 그래도 배운 게 기술이라고 애를 낳고 해놓은 게 수선 하나거든요. 뭐하러 일을 해? 내가 다 지원해 줄 텐데. 아니요, 어머님 충분해요. 제 애는 제가 키워야죠. 그래야 윤성 씨 볼 낯도 있는걸요? 저 정말 제 아들 윤성 씨처럼 잘 키울 거예요. 어머님이 그래왔던 것처럼 잘할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그래, 훌륭하다. 언제든 힘들면 기대. 아들과 딱 둘뿐인 인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든든한 어머니를 얻게 되어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전 악착같이 아들을 키워냈고 그 아들이 벌써 장가를 간다네요. 혼주석에 자리 하나가 비어있지만 연로하신 우리 손자바라기 어머님과 제가 착하고 멋진 아들의 인생 2막을 응원해 줄 거예요. 어렵고 힘든 시절 올바르지 않은 길로 간 적도 있지만 돌이켜보니 참 아둥바둥 잘 살았다 싶네요. 아들도 장가를 보냈으니 이제 좀 여생을 즐겨보려 해요. 이 글을 들어주시는 청취자분들, 돌아보면 다 덧없는 인생들, 열심히 사시느라 수고 많으시고 멋있으시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오늘도 힘내서 하루를 살아내 보아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